네, 안녕하세요. 정말 시작도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그 기다림 저희가 정말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채팅창을 보고 있었는데 아까 선생님 한 분께서 우리 제자가 이 소마를 참여를 희망하는데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지금 잠시 후에 저희가 Q&A 시간 있으니까 그 시간대 저희가 뭐 답변을 드리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채팅창으로도 답변 드릴 거고요, 홈페이지에서 답변 드릴 거고, 답변은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제13기 온라인 과정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 제13기 과정 설명회는요, 작년과 동일하게 저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저 자세하고 더 재미난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자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지금 모집 안내 자료와 함께 선배 수료생분들의 활동 과정, 그리고 수료생 창업기업 소개, 그리고 이벤트까지 다양한 지금 내용들을 메타버스 소마관에 가시면은요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본문 링크 가시면 메타버스로 슉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릭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13기 설명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저는 이번 과정 설명회 사회를 맡은 MC 육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채팅창에다가 박수라든지 뭐 인사를 해주시는 분이 계실까? 우리 김병윤님께서 작년에 나왔던 분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네, 작년에도 나왔고요, 올해도 나왔고요, 내년에도 나올 거고요. 이거는 뭐 내년에는 올해 잘해야 나오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쭉 한번 함께 가보는 의미에서 오늘 행사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제13기 모집 영상 상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기관 담당자분이 나오셔가지고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 과정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선발 전형을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사전 질의응답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과정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엔 우리 선배 연수생분들 3분이 나오세요. 이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바로 답변 들을 수 있는 질문들 채팅창 통해서 받을 거고요. 뭐 사전에 미리 또 준비되어 있는 질문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꿀팁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 과정 설명회를 진행하는 동안 경청 그리고 집중 잘하시면은요, 잠시 후에 있을 퀴즈 타임에서 선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꼭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제13기 모집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멘토분들의 집중 멘토링 및 심화 교육을 통해 최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열정이 불타오르는 대한민국의 젊은 소프트웨어 인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면 여기에 걸맞는 최고의 지원이 필요하겠죠. 국내 최고의 멘토 그리고 실력 있는 동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상상하는 대로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멘토링, 그리고 특강, 자기 주도형 학습, IT 기기 지원, 개발 공간,
그리고 수료생들과의 네트워킹 등 연수생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가 지원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장학금, 프로젝트 활동비, 특허, 창업, 취업 지원 등 정말 무궁무진한 혜택들이 정말 무궁무진한 혜택들이 숨겨져 있죠. 우수자로 선정되면 글로벌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도 갈 수 있어요. 저희처럼요. 올해 13기 연수생분들에게는 정말 풍부하고 유익한 경험이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작년보다 더 커진 규모와 함께 더 나은 혜택과 좋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에서 저희들이 얻은 값진 경험을 여러분들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12기 선배님들의 멋진 연주와 함께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에 참여하게 되면 받게 되는 혜택과 선발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니까 496명 정도가 입장하고 계셨어요. 지금 계속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 정말 뭐 경쟁률이 치열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진짜 경청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시고 꼭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제13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황정아 수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계시고요. 지금 2021년과 마찬가지로 2022년에도 아쉽게 온라인으로 지원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뵙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황정아 수석입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온라인 과정 설명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궁금하셨던 사항들 많이 해소하시고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가 13년 차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간 1288명의 수료생을 배출을 했고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소마 출신 분들이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많은 연수생들이 궁금해하는 제13기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정 소개 그리고 주요 성과, 모집 요강 순으로 말씀드릴게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끌어갈 창의도 전형 최고급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 과정으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사업 초기에 한국형 스티브 잡스 육성 프로젝트 출범이라는 보도가 나갈 정도로 최고급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과정의 특장점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마에스트로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과 교육입니다. 멘토단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뿐만 아니라 특허, 법률,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전방위적인 멘토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고급 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도 전형 프로젝트 개발입니다. 마에스트로 과정에 입소하시게 되면 3명의 한 팀을 이뤄서 프로젝트를 기획, 개발하시게 됩니다. 여기에 팀당 멘토 3분이 매칭이 되고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에게 조력자 역할을 해주시게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체계적이고 파격적인 연수생 지원 및 특전입니다. 본 연수 과정에 참여하시게 되면 장학금이 지급되고요. IT 기기 지원 그리고 팀당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젝트 활동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최종 우수자로 선발된 인원에게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이 제공되고요.
이 모든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특장적으로 통합해서 다음에 설명드릴 창의도전형 과정 운영됩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이 과정이 이제 세 가지로 좀 구분되게 되는데요. 먼저 예비연수 과정, 그리고 본연수 과정, 그리고 고도화 과정으로 좀 구분이 됩니다. 예비연수 과정은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가량 진행이 되고요. 본연수 과정을 준비하는 단계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멘토님들의 전문 분야와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맞는지 자유 멘토링이나 기술 교육 그리고 특강 등을 통해서 알아보고요. 세 명의 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수생 서로 간의 개발 역량이라든지 관심 영역, 성향 등을 다양하게 탐색해 볼 수 있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니 프로젝트나 디자인 싱킹을 통해 이런 과정이 진행됩니다. 예비 연수 과정은 본 과정 시작 전에 실전 개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가량 진행되는 본 연수 과정은요, 정규 멘토링 그리고 멘토 특강, 자기주도형 학습, 기술 심화 교육 등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기획, 설계하고 구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프로젝트 심의부터 중간 점검, 결과 점검이 진행되고요. 이런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자는 아까 말씀드린 차년도 1월 중에 글로벌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 특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본 연수 과정은 단순한 취업 스펙 쌓기가 아니고요. 내 역량이 몇 단계로 점프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도화 과정입니다. 고도화 과정은 희망자에 한해서 진행이 되고요. 프로젝트를 좀 더 심화 발전시켜서 사업화나 창업으로 연결시키고 싶은 분들에게 각종 자문이나 창업 자금 지원 등 세부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연수생 특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장학금입니다. 연수생분들이 저희 그 본 연수 과정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매월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100만 원이 지급되고요. 예비 연수 과정 중에도 지원금 30만 원이 지급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트북 등 여러분이 원하시는 IT 기기 구입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의 가장 핵심이죠. 멘토링이 제공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특허, 법률, 컨설팅 등 전방위 멘토링이 제공됩니다. 네 번째로 개발 공간입니다.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에서는 24시간 개방형 연수생 개발 공간이 제공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가 있습니다. 연수센터는 선능력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멘토링을 하실 수 있는 17개의 회의실과 시합방이라고 불리는 개발 및 협업 공간, 그리고 테스팅룸, 휴게 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활동비입니다. 프로젝트 활동비는 팀별로 사용하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매비라든지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 이러한 그리고 디자인 제작비까지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 비용이나 문헌 구입비 등 기술 정보 수입비도 수집비도 지원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저희가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은 우수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현재 제12기 우수자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과 함께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특허 출원이나 그리고 사업화를 통한 그런 컨설팅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논문 지도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기술 심화 및 창업화 교육 그리고 창업 자금 및 창업 기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완성되고 나서도 그 기술을 좀 심화 발전시켜서 사업화나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 저희가 창업 자금 지원 서비스도 있고요. 창업을 기획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취업 지원 부분입니다. 취업 컨설팅이라든지 그리고 기업 인턴십을 저희가 추천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은 멘토의 멘토링이 핵심인 사업입니다. 멘토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이 되고요. 산업체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지도 역량을 보유하신 분을 저희가 멘토로 모시고 있습니다.
연수생 소프트웨어 역량을 진단하거나 프로젝트 수행 지도를 통한 실무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프로젝트 기획 및 평가 그리고 전반적인 멘토링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진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 연계 이런 부분들을 멘토들이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멘토님들은 지금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개발자 분들이 많으시고요. 현재 전년도 기준 21년도 기준 76명, 76명의 멘토님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올해는 연수생이 확대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 멘토도 많이 확대될 멘토풀도 많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분야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멘토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멘토님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뿐만 아니라 법률, 컨설팅 이런 부분에도 전문화된 멘토님이 계십니다. SK텔레콤이나 LG CNS, KT, 삼성전자 유수의 기업들에 재직하고 계신 멘토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주요 성과 부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의 취창업 성과 부분입니다. 저희가 매년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추적 조사를 성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보고서 데이터를 좀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취창업률은 국내 대학 졸업자 취창업률 67.1%에서 거의 한 26, 7% 정도 높은 93.9% 누적 취창업률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업률 같은 경우에는 19.8% 국내 전체 기준으로 보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마에스트로 출신들이 이제 창업을 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생존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3년 생존율을 저희가 봤을 때 국내 신생 기업 생존율보다 거의 10% 정도 높은 54.3%의 생존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마에스트로 과정을 수료하신 그 분들의 창업 기업 수가 121개사 그리고 고용 인원 수는 915명. 으로 조사되었고요. 창업 기업에서 파생된 고용 인원수 915명까지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수료생 창업 기업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마련했는데요. 클래스 101이나 그 아기상어 만든 그 스마트 스터디 그리고 AB180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출신 수료생들의 창업 기업입니다. 그리고 다방면으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수료생들의 성과들이 계속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영향력 30인의 남성필 AB180 대표가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20년도 개발 프로젝트 중에 국립소방연구원에 기부해서 진행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공공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미로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17년도 제8기 수료생 창업기업인 닥터테일의 온라인 수의사 상담 서비스로 CES 2022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모집 요강입니다. 저희가 공고문에도 충분히 게시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일정입니다. 선발 일정은 1월 17일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1월 17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목요일까지 공고 및 접수가 진행됩니다. 평가는 서류 검토와 그리고 1차, 2차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3차 전형의 심층 면접까지 완료된 후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1차 전형과 2차 전형, 3차 전형은 각 전형마다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요. 3차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대면 면접입니다. 오프라인에 지금 평가에 참여하셔서 평가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나 3차 전형의 심층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기소개서나 연수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코딩 테스트 결과를 검증하기도 하고요. 성실도나 열정, 협업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특히나 포트폴리오 발표를 추가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나 관심도, 재능 등을 좀 면밀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각 평가 단계별로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13기 연수생 모집 요강입니다. 선발 인원은 25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특수 상황이나 접수 현황에 따라서 이 인원에서 가감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지원 대상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재능과 인성을 겸비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자고요. 복수 국적자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세부 제출 서류라든지 그 처리 내용을 공고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령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그리고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건 같은 경우에는 본 연수 과정 6월에서 11월 중에 학생 또는 미취업자여야 되고요. 그 외에는 학력, 전공, 경력 무관합니다. 특히나 밑에 지원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본 연수 과정에서 날짜로는 6월부터 11월입니다. 재직자, 취창업자, 군복무 중인 분들은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연수 과정에서 그 타 기관이나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취창업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이신 분들도 지원이 제외되고요. 또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기존 수료생이라든지 중도 포기 및 제적된 분들도 지원이 안 되십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선발 과정에서 탈락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누리집 온라인 지원만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안 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신청하실 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지원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감일 이전에 지원 완료해 주셨으면 저희가 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특히나 마지막 날에는 오후 5시까지가 접수 마감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사유로든 접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2, 3일 전 여유 있게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 기간이나 주요 일정은 앞단에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렸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도 놓치시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반복해서 노출을 시키고 있는데요. 모집 공고부터 해서 모집 공고 기간과 접수 기간이 같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1차 전형 코딩 테스트, 2차 전형도 코딩 테스트, 날짜는 확정입니다. 3월 5일, 3월 19일 진행이 되고요. 심층 면접 기간도 확정입니다. 오프라인 면접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합격자 발표는 4월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변경이 가능한 점, 그리고 이런 부분이 변경되면 홈페이지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FAQ를 게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다른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역량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제13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우리 황정화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하시는 동안 채팅창을 정말 많이 봤는데 정말 진짜 많은 분들이 채팅창을 계속 올려주고 계시고요. 참석자분들이 계속해서 또 늘어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아까 그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원금도 있고요. 날짜별로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날짜입니다. 지금 신청을 해놓으시고 작성하시는 분들은 한 1,000명이 넘으신데요. 근데 아직까지 작성 완료라든지 뭐 전달이라든지 이런 걸 아직 누르시지 않고 지금 작성 중인 분들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월 17일 날 그날에 난 눌러야지 하시는 분들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빨리 작성하신 다음에 오늘이건 내일이건 모레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니까요. 서둘러서 신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과정 설명회 사전 신청해 주신 분들이 13기 모집 그리고 선발에 관련한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을 저희가 추려서 지금 현장에서 바로 답변을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요. 오늘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다가 저희가 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도 질문을 올리시면 저희가 뭐 관계자분이 채팅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중간중간마다 바로 실시간으로 뭐 답변할 수 있으면 바로 답변할 수 있게끔 진행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해주실 세 분을 좀 제가 소개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아까 우리 과정 설명해주신 우리 황정화 수석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수영 팀장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한국정보산업연합회 곽재광 팀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경청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퀴즈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지금부터 집중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 황정화 수석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전공자여서 전공자에 비해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이 부족한데 프로젝트 경험이 선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공고문에서 보셨다시피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 있는 인재라면 학력, 전공, 경력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작년 제12기 연수생 선발 시에 비전공자의 비율이 한 22% 정도 되었는데요. 경영학과, 체육학과, 그리고 뭐 철학과 이런 전공이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었습니다. 꼭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만 있다고 해서 선발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프로젝트 경험이 부족하다면 다른 강점을 좀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선발 과정에서 코딩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실력은 갖추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석님께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역량이 중요한지, 발전 가능성과 열정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생이 가져야 할 소양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소프트웨어 역량이나 개인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연수 과정에 대한 열정이나 참여 의지, 이 모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딩 테스트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술 능력을 저희가 확인하고 심층 면접에서 지원자의 인성이나 예의, 협업 능력, 문제 해결 방법 등 여러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장기간의 프로젝트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수 과정에 대한 참여 의지, 그리고 본인의 열정,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정수영 팀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서에 소프트웨어 코딩 능력에서 개발 연수의 기준이 배운 기간을 의미하는지 프로젝트를 진행한 기간을 의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그 개발 연수의 기준은 본인이 해당 언어를 활용한 기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배운 기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실제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기간으로 작성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관련 자료는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바로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이 서울 등의 다른 프로그램과 병행 가능한가요?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중 일시 취소 후 입과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 42 서울 프로그램과 같은 타 정부 지원 사업은 중복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두 과정 모두 합격할 시에는 그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참고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만약에 두 개 다 합격하신 분이 있다면 잘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곽재광 팀장님에게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딩 테스트의 경우 사용 언어에 따른 우대 여부가 있는지 한 개의 언어로 코딩 테스트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아마 코딩 테스트에 관심이 가장 많으실 텐데 사용 언어에 따른 우대 여부는 없고요. 코딩 테스트 시에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언어들을 저희가 다 지원을 할 예정이고 본인이 가장 적합한 언어를 선택해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15개 언어 중에 선택을 하셨고요. SQL은 그 마리아DB와 그 포스트그레스 SQL, 웹은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등을 사용을 했고 올해도 가능하면 변함없이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팀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코딩 테스트는 총 2회로 알고 있는데 1회차와 2회차 무엇이 다른가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네, 1차 코딩 테스트와 2차 코딩 테스트 점수는 개별로 관리가 되고요. 1차를 반드시 통과하셔야만 2차 코딩 테스트 응시하실 수가 있고 1차 점수는 따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1차 코딩 테스트는 3월 5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2차는 3월 19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는 작년과 동일하게 알고리즘 6개, SQL 1개, 웹 1개로 총 8개 문제를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2차 코딩 테스트의 경우에는 알고리즘 3개, 그리고 웹 1개, SQL 1개로 총 5개 문제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코딩 테스트 결과는 차후에 저희가 면접 시에 활용이 되는 만큼 문제를 잘 이해하시고 푸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올해는 특히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1, 2차 모두 웹캠과 그리고 화면 녹화 그리고 화면 공유를 사용할 계획이고
특히 온라인 감독 기능도 강화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추후라도 IP 유사도라든지 코드 유사도에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견 시에는 탈락 처리가 될 거고요. 최종 합격 이후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은 우리 황정화 수석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데 최종 합격 시 혹시 퇴사해야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지원서 접수 기간에는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과정이 시작되는 6월에는 저희가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수 과정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종 합격 후에 소마 과정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6월 이전에 퇴사 처리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다만 본 과정의 준비 과정인 예비 과정부터 소마 과정에 저희가 집중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아까 그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으로 이렇게 채팅에다 올려주셨었는데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입니다. 학교장 추천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나요?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생으로 선발될 시에 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의미로 학교장 추천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추천서 꼭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곽재강 팀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플랫폼에서 진행되는지와 아이디 사용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난이도와 사용 가능한 언어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지금 다양한 플랫폼을 검토 중에 있고요. 아직 저희도 확정을 짓진 못했는데 여러분들 평소 사용하셨던 온라인 코딩 테스트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에서 치르게 되실 것 같고요. 아이디 사용은 이제 다 막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용은 가능해요. 가능한데 저희가 제공해드린 그 환경에서 작성하고 실행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한된 시간 2시간 내에 코딩을 진행하시다 보면 본인 개발 환경에서 작성하고 복사하고 이렇게 붙여넣기 할 때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뭐 책임을 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점 유의해서 꼭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딩 테스트는 작년 웹과 SQL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다른 과목에 비해 다른 과목과 비교하여 배점이 동일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죄송해도 이거 문항별 점수 및 배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뭐 차후라도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물어보셔도 따로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질문 우리 팀장님께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코딩 능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아마 이게 서류 접수하실 때 작성란을 지금 보시게 되면 그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관련 웹이나 앱 그리고 플랫폼 등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돼요. 만약에 자바를 선택하셨으면 스프링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시고 활용 수준 및 사용 기간은 그 본인이 판단하에 자유롭게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요, 우리 정수영 팀장님에게 제가 3개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고 계세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그 팀별 멘토링이나 회의 등은 개별적으로 일정 조율이 가능한데 그 연수생 집체 교육과 같은 저희 필수 교육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꼭 참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참할 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해 주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연수 과정에서 비중을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서 학업 병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 연수 과정 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자이면 된다고 FAQ에서 보았습니다. 4에서 5월 예비 과정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그 본과정 시작 전까지 그 4대 보험 관련 가입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예비 과정 동안은 4대 보험 가입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저희 마이스트로 과정 참여를 위해서는 본업과 병행하기보다는 예비 과정부터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3개의 질문 중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재해야 할 직장 경력에 인턴도 포함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예, 당연히 되고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는 그 항목에 맞게 본인의 역할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만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착오 시에는 그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요, 우리 황정아 수석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접수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 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저희가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다는 표현보다는 좀 걸른다는 표현을 사용하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적이나 연령이 지원 대상에 맞지 않는 경우, 그리고 지원 제외 조건 있죠. 소마 이전 기수 수료생 뭐 이런 경우에 서류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 외에 성실하게 지원서를 작성해 주신 분들에게는 코딩 테스트의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과정 설명회나 그 공고문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서를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지원서 작성하고 계신 분들이 1000분이 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성만 하시고 지금 계속 이렇게 마감을 안 짓고 계세요. 저희가 시간이 2월 17일까지입니다. 서둘러서 지금 듣는 대로 작성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류 지원 시 서류 첨부에 대회 수상이라고 하면 대회 기준이 있나요? 또한 자격증 증명서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수상 내역을 작성해 주실 때는 ICT 관련 공모전이나 프로그램 개발 관련된 대회 등을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회 수상 증명서나 자격 증명서는 지원 시에 PDF로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곽재강 팀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코드나 명령어들을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활용 가능한 오픈 테스트 형식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검색은 허용되지 않고요. 그 시험 진행 시에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되고 녹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반 시에는 경고가 실시간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험 이후라도 전수 검사 시에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마에는 웹, SQL 등 다른 코딩 테스트와 차별화되는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원자들의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코딩 테스트는 어떻게 출제되고 채점 기준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알고리즘 SQL 웹으로 이제 문제는 구성될 예정이고 그 출제에 따른 문제 양식 및 채점 기준은 별도로 공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SQL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것처럼 주어진 데이터베이스 DB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묻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웹의 경우에는 저희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이걸 잘 이해하고 응용하고 풀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문제 출제나 제작을 위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최종 문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 시험 이전에 코딩 테스트 사전 안내랑 모의 테스트 코딩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때는 본인 코딩 테스트 환경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우리 정수영 팀장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면접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로 보나요? 소마의 인재상은 혹시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심층 면접에서는 그 학생들의 예의나 인성을 비롯해서 그동안 학교 생활이나 활동 등을 통해 이 학생이 다른 연수생들과 함께 그 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수 과정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곽재강 팀장님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테스트의 수준과 단계별 합격 배수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합격 배수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제 공개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딩 테스트 지원자별로 좀 상이한 부분이라 수준을 말씀드리긴 어렵긴 한데 일반적으로 상용 코딩 플랫폼을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 그 레벨 수준을 놓고 말씀드리게 되면 1차는 중급 정도, 2차는 중상급 수준을 요하는 방식으로 지금 출제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채팅창에서 이 포트폴리오라는 글을 되게 많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과 아마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대외 활동이나 포트폴리오가 면접에서 많이 중요한 요소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소마 연수 과정이 이게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팀원과 협업을 이뤄서 이제 나가는 요소도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들을 대외 활동 부분에 담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올해는 면접 시에 이제 포트폴리오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본인의 장점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제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외 활동과 포트폴리오는 면접 시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질문을 우리 황정아 수석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중간에 팀원이 중도 포기할 경우 혼자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올해의 경우에 결혼이 생긴 팀에 한해서 팀 리빌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고려해 주실 부분이 있어요. 팀이 구성되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 결혼이 발생될 경우에 팀이나 팀원의 큰 피해가 있음을 인지하시고 본연수 과정을 끝까지 완주하고자 하는 분들만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비 연수 과정과 본 연수 과정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예비 연수 과정은 본 연수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미니 프로젝트, 디자인 띵킹, 그리고 자유 멘토링, 특강, 네트워킹 행사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팀 매칭 그리고 멘토 매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 연수 과정은 이를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인 프로젝트 개발이 진행되고 멘토링과 심화 기술 교육 그리고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정수영 팀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4월에서 11월 동안 이루어지는 연수 과정의 구체적인 일정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예비 과정과 본 과정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다양한 멘토링, 교육, 행사 등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문 내 주요 연수 일정이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향후 연수생으로 선발되시면 구체적인 행사 교육 등의 연간 전체 일정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올해에도 코로나 등 대내외 사정에 의해서 일정 및 교육 방식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우리 곽재광 팀장님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팀원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 과정을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기획을 하고 팀원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어지는 방식이 자유 멘토링, 특강, 미니 프로젝트, 소마 컨퍼런스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고요. 이때 많이 참여해서 다양한 연수생과 멘토를 만나는 기회를 가지는 게 본인과 가장 이상적인 팀원과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이때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 정수영 팀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연수생 교육 지원 및 특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비 과정부터 본 과정까지 지원금, 장학금뿐만 아니라 IT 기기 지급이나 프로젝트 활동비, 소프트웨어 분야 최고 전문가들에게 멘토링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에 관심 있는 훌륭한 친구들, 선배, 멘토까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까 저희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과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 황정아 수석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취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수 과정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은 창의 도전형 인재 육성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최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6개월가량의 본 연수 과정을 통해서 최고 전문가 멘토단의 멘토링, 그리고 교육, 자기주도 학습, 각종 지원 제도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연수생들은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완성까지를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얼마만큼의 열정을 다해서 개발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항상 도전하는 마음가짐으로 성실히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네, 이것으로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세 분에게 우리 채팅창에다가 박수와 이모티콘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순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우리 수료생 선배님들과 정말 꿀팁 그리고 솔직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실시간 채팅 그리고 질의응답이 함께 이어질 예정이니까
우리 유튜브에다가 질문 많이 올리시면요, 제가 잘 보고 있다가 질문하고 답변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료생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 분과 함께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수료생 선배님들과 약 25분 동안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소마의 연수 경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료생 선배님들 한번 카메라를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채팅창에도 안녕하세요라고 좀 이렇게 써주시고요. 네, 반갑다라고 좀 써주시고 이모티콘도 좀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분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한 분 한 분씩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기 소마 연수생 이은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제12기 수료생 송영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제12기 수료생 이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들과 함께 정말 그 연수 과정에 있어서 우리 꿀팁을 저희가 다 들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신 점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그 질문 저희가 읽고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반응이 좋거나 그리고 좋은 질문 해주신 분 있잖아요. 그분에게는 제가 제 임의로 스타벅스 쿠폰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질문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질문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선배님들도요, 정말 뭐 가감 없이 우리 지내오면서 있었던 일들 꿀팁 정말 많이 방출해 주실 거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지금 사전에 받아놓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몇 가지를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 매칭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이 지금 와 있는데 혹시 이 질문은 어떤 분이 대답을 해주실까요? 제가 은성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연수생이 되시면 자기의 스택이나 성격 등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 그 소개 글을 최대한 자세하고 친절하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자기소개서를 다른 분들이 보고 연락을 받아서 같이 팀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수센터도 이용을 하게 될 텐데 멘토링도 하고 연수센터에서 그냥 쉬어서 사람들 모여 있을 때 스몰 토크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랑 친해지고 그러면서 또 연이 되어서 또 매칭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질문 참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기 때부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팀원 모집이 진행되었다고 들었는데 비대면 팀원을 만날 때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실시간 질문에 혹시 어떤 분이 답변을 주실까요? 네, 손 안 드시면 가위바위보 하셔야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은성님께서 네.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때부터 비대면으로 돼가지고 저도 그 자기소개서를 보고 조금 친절하고 약간 성격이 좋을 것 같은 분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이제 어디 역 카페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먼저 만나자고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들이 제 소개서를 보고 연락을 먼저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서로 잘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초반에는 멘토링밖에 없는데 그 멘토링을 통해서도 연수생들이랑 많이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는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실까요? 영범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팀원분들과 그리고 멘토님과 동고동락했던 여러 그 생활들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일단 저희가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개발했는데 너무 열심히 개발을 하다 보니까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안 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멘토님이 개발도 좋지만 너네 좀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챙겨 먹으라 하시면서 오히려 저희를 걱정해 주시고 밥을 먼저 사주셨던 게 기억이 너무 남습니다. 그래서 멘토님께 그때 너무 감사했고
지금도 너무 기분이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멘토님을 언급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실시간 채팅에서 나와 있던 질문을 한번 바로 드려볼게요. 프로젝트 주제 선정 시에 멘토님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일단은 아무래도 멘토님이 저희를 조금 가르치고 도와주신 입장이기 때문에 멘토님의 의견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견이고 저희 팀에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고 싶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택권은 즉 멘티들한테 달려 있고 이 프로젝트의 주인은 그 여러분들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팀 프로젝트 진행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라고 질문이 왔는데 이거는 어떤 분이 주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게 굉장히 많은데 굳이 하나를 뽑자면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마가 뭔가 짧게 하고 끝나는 뭐 해커톤 같은 것도 아니고 반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팀원들 간의 빠른 피드백이나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팀이 잘 굴러가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서류를 작성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서류를 작성할 때 혹시 유의할 점이 있을지 해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실까요? 영범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뭐 코딩 테스트랑 면접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약간 서류를 좀 소홀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서류가 가장 중요하고 자신의 프로젝트와 경험 그리고 의지를 굉장히 성실하고 확실하게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를 통과해서 면접을 갔을 때 모든 질문이 이런 자신의 서류와 자기소개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진솔히 담아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유튜브 실시간 질문을 또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단어를 제가 지금 많이 봤어가지고 지금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마 지원 당시 포트폴리오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는지, 프로젝트의 난이도나 규모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혹시 이 답변을 주실 분이 계실까요? 만약에 없으면은 저희가 패스. 영범님께서 오케이. 네. 말 많이 하시네요, 영범님. 네, 오늘. 일단 저는 프로젝트가 조금 많았던 편이라서 제가 했던 토익 프로젝트를 한 4-5개 정도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엄청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프로젝트였고 그냥 웹을 간단하게 만든다든지 앱을 간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준비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준비하고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즐기고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수와 양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 혹시 네, 편하게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선생님. 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포트폴리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제 지원을 할 당시에는 프로젝트가 한 개? 혹은 진짜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면접에 가서는 제가 어떤 걸 개발을 하고 싶고 왜 하고 싶고 이런 걸 충분히 설명해내고 서류에 작성을 하게 되면 해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겁먹지 말고 지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 우리 선배님들께서 본인의 경험이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편안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전형 코딩 테스트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또 있네요.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우리 주원님께서. 저는 알고리즘 준비를 되게 오랫동안 막 한 것도 아니었고 잘하는 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코딩 테스트에 웹 문제랑 SQL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웹이랑 SQL은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는 알고리즘 문제보다 웹이랑 SQL 문제를 먼저 풀었고 이게 되게 괜찮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리즘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짧은 시간 준비해도 풀이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알고리즘에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어서 유튜브 실시간 질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12기 분들의 프로젝트를 보면 대부분 AI를 활용하던데
이건 선택 사항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우리 주원님 혹시 답변 바로 가능할까요? AI 기능이 꼭 필수적인 건 아니고요. 약간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AI 기술이 접목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는 것 같긴 한데 필수는 아닙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주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아이템을 골라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함께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의하셔가지고 정말 나는 이걸 하고 싶어라고 하시면 이걸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난 저거 하고 싶어 하시면 저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해져 있는 틀은 없으니까 편안하게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후기를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이 와 있네요. 어떤 분이 답변하실까요? 영범님께서. 네, 좋습니다. 네, 일단 면접은 다대다로 진행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자기소개로 시작해가지고 뭐 기술 질문, 인성 질문 혹은 자신의 배경 질문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았던 거는 제가 해왔던 포트폴리오와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좀 준비하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사람들이 어려울 만한 질문은 바로 인성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기분이 좋았던 칭찬과 가장 좀 슬펐던 비난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너무 솔직하게 답변해가지고 약간 멘토님들, 심사위원분들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좀 많이 걱정했었는데 진솔하게 답한 만큼 너무 좋게 봐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로젝트 경험과 그리고 자신이 진솔하게 말하는 거를 조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뭐 활동하면서 이런 점이 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연수 과정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일까요?라는 또 질문이 이게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네, 하면서 아쉬운 점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제가 은성님께서 하실까요? 두 분이서 같이 할게요. 은성님 하시고 난 다음에 영범님 네. 하실게요. 네. 저는 11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11기부터 약간 과정에 차질이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연수센터를 많이 사용을 하지 못했었던 점이 가장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제 사무국에서 되게 그래도 최선의 선택을 많이 해주셨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점 노력해서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영범님도 아쉬웠던 점. 저는 좀 간단한데 더 열심히 더 잘하지 못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뭔가 한 번 다 1년간 하고 나니까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전체적으로 내가 해왔던 거에 좀 반성도 되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어떻게 이제 미래에 대해 공부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시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든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조금 남아 또 있어야 또 그걸 또 추억하고 나중에 또 이 아쉬움이 없게끔 내가 나중에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또 다짐하면서 사는 게 또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고요. 실시간 또 채팅 보니까 이게 이제 다들 지금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에 관련돼서 진짜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거는 세 분께 공통적으로 한번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뭐 요령이라든지 뭐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이런 부분들 한 분씩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원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나는 어떻게 작성했다 이런 거. 저는 저도 막 이렇다 할 커다란 프로젝트를 진행한 건 아니었고 학교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위주로 작성했는데요. 그럴 때 이제 너무 뻔한 그런 그냥 개요식보다는 이 프로젝트에 본인이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작성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내가 어떤 부분을 했고 내가 어떤 기술 스택을 가지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 서술하니까 그게 저만의 그 경험이나 그런 게 되었고 그래서 뭐 면접을 가더라도 그런 쪽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니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시 뭐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게 꿀팁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으로 이제 영범님 한번 답변 들어볼까요? 네, 저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만의 스토리를 만들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 왜 열심히 하게 되었고 어떻게 개발을 진행하고 어떻게 끝마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 스토리텔링을 이제 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자신의 스토리들을 여러 개 이어가면서 저만의 하나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제 은성님. 네. 사실 두 분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덧붙일 말이 없긴 한데 그 용범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공감이 되는 게 저 스토리를 만드는 게 제가 뭐 만약에 웹이라고 하면 웹을 계속 해왔거나 이런 게 스토리가 될 수는 있긴 한데 만약에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다 이것도 그 나름의 스토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만큼 열정이 있고 많은 걸 해보고 싶고 나의 꿈을 찾고 있다 이렇게도 풀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까지 했던 것들 그리고 없다면 지금 뭐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 그런 걸 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세 분의 선배 수료생 분들께서는 지금 노트북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한번 가셔가지고 실시간 그 한번 화면 보시면서 채팅 보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런 질문에는 답변하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게 만약에 있다면 바로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손을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마이크에 대고 내가 말하고 있어도 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바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주원님? 네. 네. 우리 그 아까 소개 영상에서 나왔던 그죠, 주원님? 이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이 얘기하시면 저 진짜 저 뭐라 할 거예요라고 했는데 저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말 멋졌어요. 혹시 그 영상 촬영하면서 뭐 에피소드나 이런 거 없었어요, 주원님? 저 말고 다른 네 분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약간 주눅 들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질문 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 후회 없이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과연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답변을 할까요? 한 분만 할까요? 세 분만 할까요? 은성님이냐, 영호님이냐, 주원님이냐? 안 하시면 가위바위보 합니다. 은성님 지금 꼼지락. 네, 좋습니다. 은성님께서. 역시 우리 11기는 다릅니다. 11기 은성님께서. 저도 아까 자꾸 용범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게 공감이 되는 게 있는데 저도 끝나고 나니까 약간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더 조금 더 잘해볼 걸라는 후회가 계속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 후회가 남지 않으려면 그때 뭔가 그 터널 비전이라고 되게 제 시야가 엄청 작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주변에 250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더 만나서 많은 대화도 하고 멘토님께 또 멘토링도 더 많이 요청하고 그랬으면 조금 더 덜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분 답변하실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비 과정 때 꼭 해야 하는 활동 두 가지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주원님이랑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답변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은 디자인 싱킹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뭔가 비대면이라서 되게 오프라인 행사가 많지가 않았는데 이게 이제 하루는 온라인 교육을 받고 이틀 동안 오프라인으로 행사가 열렸어요. 근데 다른 연수생들과도 알게 되는 기회였고 그리고 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은 아무래도 자유 멘토링에 많이 참여한 건데요. 소마를 막상 붙었지만 어떤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지, 그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아무튼 할지 되게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멘토님들이랑 얘기하고 팀원들이랑 계속 고민을 엄청 많이 하면서 그게 결국에는 본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는 데 도움이 가장 많이 되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다른 내용으로 혹시 바꾼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혹시 뭐 경험이 있으신 분이 영범님께서 네. 네, 일단 저희 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조금 주제를 굉장히 많이 바꾸게 되었는데요. 근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른 내용으로 바뀌는 것은 저는 당연하고 필연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팀은 3명인데 이 3명의 생각으로 수십 명, 수백 명, 그리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만족시키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실제로 시장에 내놓아서 검증을 해보면서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바뀌는 것이 아닌 성장이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발이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팀 구성 시 어떻게 구성해야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혹시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할까요? 은성님인가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은성님께서. 먼저 자신의 스택을 정하는 게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제까지 했던 게 계속해서 할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택을 먼저 정하고 이제 그 다른 팀원들은 나의 스택과 겹치지 않게 그래야 분업을 잘 하고 협업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랑 해야 조금 더 팀이 잘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수료를 하고 나면 우수자 대상 해외 연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외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직접 다 이제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가 할까요? 주원님께서. 네, 수료생 대상으로 고도화 과정이 진행할 수 있는데요. 고도화 과정에서 기존 연수 과정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기술적으로나 사업 측면으로 고도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AWS 자격증 시험을 지원해 주는데요. 응시료 비용이 저렴하지 않은 만큼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제 13기 우리 후배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혹시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지금 이제 막 지원서를 작성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지원을 또 하실 거고 지원이 좋습니다. 영범님이. 네, 저는 제 13기 후배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마든 프로젝트든 모두가 도전의 연속인데 이거를 두려워한다면 자기가 앞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좋아하고 오히려 즐기셔서 많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정말 꿀팁 많이 정말 받았고요. 제가 지금 공통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 공통 질문을 하기 전에 아까 이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질문은 꼭 해주세요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공통 질문하고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왜 영범님을 봐요? 여러분들도 다 답변하셔야 될 텐데. 좋습니다. 저에게 이 질문을 꼭 해주세요라고 했던 게 이겁니다. 진정으로 본인이 개발자라고 느끼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라고 저희한테 꼭 물어봐 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이거 영범님이 답변할 거죠? 네, 답변하겠습니다. 네, 저는 집에서 개발을 하다 보면 밥을 먹거나 잠자기 전에 잠깐 누워서 다른 생각을 할 때 갑자기 반짝하고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하던 일을 멈추고 컴퓨터를 켜서 개발을 하곤 하는데 이때 제가 나는 개발자구나, 나는 이 진로를 가야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자다가도 말고 그죠? 아니면 새벽에라도 바로 내가 생각나는 거를 이룰 수 있는 그죠? 그게 바로 개발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이제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다 답변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소말한 이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변을 우리 주원님께서 먼저 하실까요? 네. 그래요? 저는 네. 소마는 저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개발은 물론이지만 코딩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말한 기회다라고 두 글자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범님도 그러면 두 글자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소말한 두 글자로? 저에게 소말한 로켓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로켓이 지구에 떠나서 우주로 갈 때 굉장히 빠르게 이륙해서 우주를 도달하잖아요. 저도 소마가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한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아까 저랑 간단하게 우리 대화했을 때 로켓은 쓰고 버리지 않나요?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요즘은 다 회수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소마를 정말 평생 회수해서 쭉 가져갈 수 있게끔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은성님만 남았습니다. 은성님은요, 두 글자 아니어도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왜냐, 11기 선배잖아.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소마가 저에게 진정한 개발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마에서는 이제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거든요. 소마를 하게 되면 이게 기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문제를 풀 건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구상을 하는 게 소마에서 아주 소마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개발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솔직한 답변 그리고 꿀팁 해주신 세 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팅창에도 박수와 그리고 이모티콘 이렇게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 과정 설명의 모든 프로그램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하시고요. 시작 전부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수 쳐주세요라고 했을 때 채팅창에다 이렇게 박수도 글자로 쳐주시고 이모티콘 올려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3기 모집 안내 자료와 함께 그리고 선배 수료생 분들의 활동 과정, 수료생 창업기업 소개 이벤트까지 다양한 내용들은요 메타버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가셔가지고 소마관 가시잖아요. 그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가셔가지고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메타버스 가시는 방법은 유튜브 본문 들어가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띵 넘어가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소마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선배님들이 이렇게 있구나 라는 걸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은 정보 얻어 가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 마감 2월 17일입니다. 2월 17일 5시까지 저희가 하는데 새벽 5시 아니에요.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요 17일 날 마감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15일이 마감이다 라고 생각을 꼭 하십시오. 이제 곧 있으면 설입니다. 설날 때 쉬고 하지 마시고요. 쉬고 지원서 작성하세요. 그런 다음에 다음날 조금 작성하고 가다듬고 물어보고 한 다음에 작성 누르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경쟁률이 높지 않았다면 저희는 이렇게 행사 안 할 겁니다.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률 많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경쟁률 많으니까 신청 클릭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신청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경쟁률은 신경 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육지연이었습니다. 오늘 행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